오늘 아침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공개 반발할 정도로 비례대표 순번이 나오자마자 이철규 위원장,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극렬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 내막이 알려진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밀실에서 이뤄진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이다. 약속 지키지 않았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은 없지만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월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최병우 의원님, 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옛날에 상의했던 몇몇 의원들의 비례 명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 명단까지 언론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공개했어요. 자막을 좀 있나요?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공개했는데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비례대표 명단에 추천한 건 사실이다.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 민영삼 평론가, 백현주 현 국악방송사장 추천한 건 사실인데 이걸 밀었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모양이에요. 글쎄, 이제 그 경우가 이제 공통점이 사실은 뭐 호남 배려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호남과 관련돼 있는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3명 있고 또 호남에 연관된 그 비례대표 후보들도 2명 있다. 그러니까 뭐 호남이 소외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철규 위원장이 이제 요구했던 그 몇 명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고 그걸 나한테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뭐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저 명단 이렇게 3명을 보니까 저거는 이철규 의원의 뭐 개인적인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로 이해가 돼요. 그런 점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예. 저런 문제는 사실 누구의 사천이냐 뭐 하는 걸로 지금 공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이제 오늘부로 해소가 됐으니까 저건 대화로서 충분히 해결하고 지금 뭐 공관위에서도 사실은 저런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조정 결과를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가 뭐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고 뭐 호남 출신의 보수 논객 혹은 현 공영방송 사장 익명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추천한 건 뭐 주기환, 민영삼, 뭐 백현주 이런 사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가 일차적으로 됐고요. 구장차장, 네. 이 명분 싸움에 누가 결국은 모르겠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비례대표 추천은 명분 싸움인데 이거 누구 명분이 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이철규 위원장께서 왜 실명을 공개했는지 물론 뭐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노력을 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게 본인에게 돌아오는 어떤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명까지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만 그런데 역대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돌이켜 보면 저렇게 적나라하게 이 과정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저게 거명된 분들에게도 상당한 불명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렇게 만천하에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가 알려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까? 뭐 투명한 공천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예. 왜 추천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누군가가 반대해서 안 됐다.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치 발전에 또는 이 당의 어떤 승리에 보탬이 되는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거든요. 조금 전 이철규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 같고요.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유나 또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나는 비례로 돼 있다. 만약에 이 사람 이름 있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역시 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와 같은 공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적어도 비례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간이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제가 권한 없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갈등이 유발된 적이 없습니다. 밀실에서 공천이 이루어졌다. 뭐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사천 요구는 사실과 다르고 뭐 이름까지 공개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선뜻 딱 직관적으로 이철규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선뜻 딱 와닿지는 않아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직관적으로 어떤 심경인지는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앞으로 좀 그래도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공천 문제는 사실 제가 먼저 원론적으로 지적을 할 것은 이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우리 정당법에도 민주적으로 공천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좀 알아서 제대로 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했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얼마나 투명했습니까? 누가 이걸 얼마나 꽂았든 이걸 떠나서 이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국민이라든지 당심이 어느 정도로 민주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했으니까 결국에 전격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한 것이고 예. 당원 당규라는 게 국민의 힘의 당원 당규였는데 그게 이제 호남 공천에 대한 게 들어가 있었죠. 근데 국민의 미래의 당원 당규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예.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당규가 아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공천을 한 것 자체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야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쨌든 이 양쪽 간의 트러블과 싸움에 대해서는 현재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를 쥐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이철규 의원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의원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 낼수록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기한 그 전 위원장은 24번인가요? 일단은 비례 명단에 있었다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민영삼, 백현주 두 분은 비례 명단에 없었는데 오늘 본인이 추천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 아니다. 뭐 일부 보도는 뭐 한동훈, 이철규 두 사람이 고성이 오고 왔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글쎄요. 이철규 저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명단까지 공개한 내용이 얼마나 또 앞으로 파장이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